자,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날씨처럼 좀 시장 상황이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 전문가님이 좀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시장이 오늘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우리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지 시장에 투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갈 종목 올라간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낚시를 자꾸 비유하니까 비가 온다 해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다. 예.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종목을 잡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지는 거지 아마 이런 시장에서 대다수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강태공 전문가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정말 저가에서 잘 놀고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또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짐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습니다. 뭐다? 명품 가방을 바겐세일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뻐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이 주식을 이렇게 바겐세일 해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수익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시장의 분위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해프닝 이런 정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우리 강태공 전문가. 자, 지금 주식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세일 중이다.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정해서 쌀 때 사두면 나중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꿈에서 비가 오다. 왠지 전 바로 알 것 같아요. 이미 다 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뭐라 엮어볼까? 사실 제가 무슨 요즘 사실 종목에 대한 이 기업적인 모멘텀, 분석 흐름 이런 거는 너무나 워낙 전문가니까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 기업을 각인시킬까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진짜 딱 꿈에서 비가 오다. 이거 말고는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보여주시죠. 자, 꿈비인데, 네, 꿈에서 비가 오는 종목. 자, 대통령이 직접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한 직후에 한번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꿈비라는 종목, 맞아요. 이 인구 관련되어 있는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꿈비가 어떤 식의 어떤 이 테마, 섹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3개 정도 우리가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으면 지금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해요.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까지는 괜찮겠죠. 우리 이제 밑에 이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후손들이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이 인구 감소가 너무나도 저출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님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사실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아무래도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출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가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원과 함께 자녀가 더 이제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다가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참 재밌는 게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무거나 대충 입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라떼는 표현하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어릴 때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시장 가가지고 그냥 제일 싼 거 주세요. 그런 거 이렇게 제일 싼 것만 찾아 입던 제 어릴 시절이 아니라 요즘은 자녀에게도 이 비싼 제품
제품들만 입혀요. 예. 이 프리미엄화 고급화가 됐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성인보다 더 비싼 것들 뭐 진짜 심한 분들은 명품을 벌써 입히고 있습니다. 뭐 4살 5살이 뭐 명품을 도배하고 다닐 만큼 너무 저출생 자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한 명의 자녀에게도 뭐 한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유아용품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이 프리미엄화 전략이라고 해서 오히려 뭐 제품의 성능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고가 정책을 막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면서도 더 잘 팔리고 심지어 그래서 실적도 올라가는 추세에 이 출산율이 증가해서 또 비싼 제품이 더 잘 팔린다.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 네, 그렇죠. 그것이 투자 포인트다.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 실적으로 좀 나와줘요. 사실 가끔 보면 저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주변에 보면은 돈이 있는 분들은 진짜 대충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제 지인들이 그래요. 누가 널 보고 돈 있는 놈이 알겠냐고. 돈 정말 돈이 좀 많거든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막 가끔 야 너 명품 샀냐 하면은 야 날 보지 말고 쟤 보라고. 돈 있는 놈은 진짜 저렇게 입고 다닌다. 진짜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저는 막 너무 대충 입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막 자녀분들 보면은 너무 잘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리미엄화, 이 고급 이런 이 고가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실적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3년 정도 남았어요. 3년 주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7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24년도 지금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대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얘기했죠. 문제점은 이미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문제점은 딱 2가지. 이 대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모멘텀이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도 저출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자리라는 부분도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출생을 위해서 저출생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저출산 이 정책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신혼부부 결혼할 수 있게 만들자.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생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큰 돈이 되면 됐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상증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에 따른 이런 저희도 얘기했죠. 무증이 나오고 나면은 무증 물량을 털기 위한 주가 상방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꿈비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증 물량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충분히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근데 무증 물량이 굉장히 무상증자라는 거 말대로 주식 수를 더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팔려면은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거래가 없는데 주식을 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대하락 추세 돌파 후 상방 기대라는 거는 주식은 간단해요. 추세를 따라갑니다. 추세를 따라간다는 게 이제 이 뭐 추세의 때를 따라가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절대적인 추세를 깨지는 않아요. 이 추세를 깬다라고 하면 흐름의 변화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꿈비라는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예. 자, 과거에 보면은 이제 27,000원 정도죠. 27,000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뭐냐고 하면은 아무리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대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맞고 저항을 맞는데 지금 뭐 했다? 하락 추세를 뚫어버렸어요. 그 하락 추세를 뚫어버렸다는 건 난 이제 하락 안 할 거야. 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거야. 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도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 뭐 차트 공부를 해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하락 추세 돌파 후에 상닥 수렴. 그러니까 하락 추세 때가 돌파하는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은 지켜주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켜주고 지켜줘요.
그러니까 지켜주면서 저항을 맞았다가 지켜주면서 저항을 맞았다가 지켜주면서 저항을 맞았는데 드디어 돌파가 나오는 삼각 수렴대 돌파가 나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방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최근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월봉, 주봉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의 고점대 올라가기 전에와 동일한 거래가 터졌어요. 그 뜻은 예. 뭐 하고 있다? 이때 물렸던 물량을 지금 철저하게 소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비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의 물량 소화까지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마 이게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흔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다 보면은 정말 어쨌든 뭐 한다. 위아래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그냥 추세는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꿈비라는 종목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꿈비라는 종목은 9,500원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해당 이 아래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 진행하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원, 7,500원에서 한 8,000원 선까지는 열어두시고 한 9,500원 이하에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가. 네, 매수 가격이고요.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000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신고가 패턴까지도 보통의 이제 이 정책 대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정책 수혜주를 엮이면은 신고가를 한 번 정도는 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15,000원 이상 보셔도 되지만 3만 원까지도 신고가 3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7,000원대로서 짧게 잡고 가시면은 손절 폭은 짧게 수익률은 크게 극대화를 노려보실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믿고 한번 가보자. 네. 이렇게 꿈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K 열풍이다. K 열풍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겁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몰라요. 근데 이 K 열풍 하면은 자꾸 이 뭐 뷰티, 뭐 우리 영화 뭐 이런 것들 푸드. 그쵸. 네. 푸드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엮는데 진짜 K 열풍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오. 진짜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이름에 나야. 나라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기획 상호 명에다가 이미 기업 명에다가 어떤 기업인지를 딱 적어놔요. 근데 K 열풍이라는 건 이건 진짜 보자마자 야 너는 진짜 K 열풍이다. 너는 K 열풍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놓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왠지 종목 명에 코리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EM 코리아. 왠지 처음에 키워드 잡으실 때 IM 코리아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그 게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름 내기요. 나는 게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냥 바꾸기도 했고 네. 이거는 솔직히 좀 키워드 잡기 좀 쉬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진짜 이거를 제가 장난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뭐뭐 코리아가 붙었던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상호가 좀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코리아로 시작하든지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코리아로 시작한다든지 코리아로 끝난다. 그냥 누가 봐도 코리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리아가 붙은 기업들이 이유 없이 올라갔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진정한 K 열풍은 뭐 이 코리아가 붙은 이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것만 보고 이 투자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이겠죠. 좀 없어 보여요. 없어 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외우기 위한 이 종목이 뭐였더라? 막 실컷 설명 듣고 나서 그래서 종목이 뭐였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직접적인 키워드는 우리가 진짜 보면서 가면은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번 달 중에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수주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한다. 원전이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원자력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이 SMR 관련되는 모멘텀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중요한 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 설비, 발전 설비 중요 부품을 이제 설계 개발하고 있고 개발 생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원전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다? 원전이 사실 채권 원전 수주 뭐 요거 못하더라도 안 중요해요. 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제 미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예. 미 대선이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현 대통령 사이에서 이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를 뭘 사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복합 모멘텀, 공동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렇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은 뭐 한다. 보통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기업들이 많이 나가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현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 이 둘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이 자국으로 기업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자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즘은 이 기업들이 다 AI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력이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 사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SMR이라는 거는 사실 체코 원전 수준은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면 주가 레벨업 했다가 이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지. 여기서 체코 원전 수주가 안 된다 해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원전 수주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얼마든지 이 EN코리아라는 충분히 강한 상승으로서 올라갈 만한 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탈탄소죠. 이제 이 전 세계가 탈탄소화에 있어서 뭐 넷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탈탄소에 있어서 이거는 전 세계 미래 목표인데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제가 가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막 이야기하고 투자하는 게 뭐다? 이 탈탄소에 있어서 핵심은 청정수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정수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게 뭐다? EN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되었던지 청정수소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지금 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진정한 K 열풍이다 해서 뭐 그 진짜 이게 왜 K 열풍이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밀어붙이는 원전과 전 세계가 밀어붙이는 탈탄소화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사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기업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모멘텀인데 이게 지금 전환사채 발행 호재 작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전환사채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전환사채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언제가 되었던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으로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EN코리아가 전환사채를 상장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고 하면은 전환사채를 상장한다는 거 말 그대로 악성 매물이 돼요. 악성 매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가 하락 여파로 이어지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게 EN코리아라는 종목의 차트를 또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게 이 전환사채를 상장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도 보통 전환사채,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게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2년, 3년도 걸려요. 그럼 2년, 3년 걸려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수익을 봐야 됩니다. 수익을 보지 않을 거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표면 이자율 받고 나가면 돼요. 근데 보통의 표면 이자 가지고는 굳이 3년, 2년, 3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주식으로서 2배고 3배고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EN코리아라는 종목에서 어제장에 보면은 최근에 어제장과 그 목요일장 보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보면 단기간 거의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하락했냐를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 종목에 대한 하락의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환 청구권 행사거든요. 근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이 전환 청구권 가격이 보면 사람들이 이거 100만 주 뭐 행사했네. 그럼 앞으로 악성 매물 100만 주 나올 거야 하고 막 손절이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EN코리아라는 종목의 이 전환 가격을 보면 2,700원대입니다. 그럼 2,700원대에 이 사람들이 상장을 시켜봐야 지금 못 판다라는 거예요. 지금 팔았을 때 다 손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몇백억을 빌려주고 뭐 이걸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손실을 보고 나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식을 팔 때가 됐다는 거 맞아요. 근데 언제 파느냐? 주가를 올려놓고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엔코리아라는 주가에 더 강한 상방 흐름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750원 이하로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6,000원 위로도 원래가 6,000원이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원래 사야 되는 자리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지 자리죠, 지지 자리.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추세 자체도 딱 하방으로 돌파됐기 때문에 6,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보시면서 손절가 1,800원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K 열풍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열풍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K 원전, 뭐 K 방산, K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많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 바로 EM 코리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